이게 뭔지 알아요? 군기예요, 군기. 우릴 뭘로 보는 거예요? 병사가 소리를 지르며 75세 노인의 뒤통수를 군화로 걷어찼다. 만복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얼굴과 입에서 피가 흘렀다. 주변 사람들은 핸드폰만 꺼내들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이놈들이 군복을 더럽히고 있구나. 내 손자가 이 부대에서 근무한다는데. 주변 사람들은 핸드폰만 꺼내들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눈꽃 사연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구둣발에 묻은 자존심을 지키려던 75세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를 위해 군복의 명예를 건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새벽 5시 서울 근교의 작은 골목길에 리어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75세의 김만복은 오늘도 어김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모습이 여느 폐지 줍는 분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검은색 구두가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여 있고 비록 낡긴 했지만 단정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계시죠. 무엇보다 특이한 건 리어카를 끌고 나서기 전에 꼭 하는 의식 같은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한번 닦고 허리를 쭉 펴고 나서야 비로소 첫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할배 안녕하세요. 골목 어귀에서 학교 가는 아이들이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만복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우리 꼬마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할배 아이스크림 사줘요. 한 아이가 장난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복은 웃으며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아이 손에 쥐어주죠. 자,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라. 단 공부 열심히 한다는 약속. 와, 할배 짱이에요. 아이들이 깡총깡총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만복의 눈가에 따뜻한 주름이 깊게 패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도 잠시 혼자 남겨진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거워집니다. 사실 김만복, 이 노인은 단순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35년간 전방사단에서 복무한 예비역 준이죠. 젊은 시절부터 군대에서 몸담으며 살아온 사람이라 뼛속 깊이 박힌 군인 정신이 있습니다. 절도와 예의, 이 두 가지만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철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오르막길을 오르던 만복이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특전사 복무 중인 젊은 군인의 사진입니다. 바로 손자 도윤이의 모습이죠. 도윤아, 할아버지는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단다. 작게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도윤이야말로 만복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입니다. 아들은 오래전 이혼 후 연락을 끊은 상태라 손자만이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요즘 만복의 마음이 심란한 이유도 바로 이 손자 때문입니다. 군 복무 중인 도윤이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특전사에서 복무하는 손자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초라한 현재 모습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걸 도윤이가 알면 어떨까? 하지만 만복은 곧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냅니다.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고, 정직하게 사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돌며 깨끗한 폐지들을 골라 담습니다. 만복은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오직 버려진 것들, 정말 필요 없어서 내다 놓은 것들만 가져갑니다.
이것도 그의 원칙 중 하나죠. 어르신, 고생 많으세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만복은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받습니다. 아닙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이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만복은 아직 모릅니다. 오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이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손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집으로 향하는 만복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쓸쓸해 보입니다. 구두 끝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그는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다음 날 아침 만복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도윤이를 봤거든요.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경례하는 손자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돕니다. 오늘은 좀 더 멀리 나가볼까? 만복은 평소 다니던 길과 다른 방향으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도윤이가 복무하는 부대 근처까지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저 부대 근처라도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오르막길이 가팔라질수록 만복의 걸음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리어카를 끌어올립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군인 출신다운 면모죠.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만복이 평생 지켜온 신념입니다. 드디어 부대 담벼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높고 견고한 담벼락 너머로 훈련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만복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저런 담벼락 안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던 기억이 되살아나거든요. 도윤이도 저 안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리어카를 천천히 끌고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야, 어르신, 여기 쓰레기 갖다 버리지 마요. 담벼락 밑 그늘에서 담배를 피우던 두 명의 병사가 만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봅니다. 아직 어린 티가 나는 이등병 계급장을 단 병사들이었죠. 아,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만복이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불쾌해 보였습니다. 담배 연기를 후욱 내뿜으며 한 병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 부대 근처인데 냄새나는 거 끌고 다니면 어떡해요? 다른 길로 가세요. 만복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군인이었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이니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만복이 조용히 리어카를 돌리려는 순간 한 병사가 툭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치워요. 진짜 냄새나잖아. 그 순간 만복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35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같은 군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젊은 친구들, 그래도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아저씨가 우리한테 뭐라는 거예요? 병사 하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만복의 뒤로 돌아가더니 군화로 뒤통수를 세게 밀쳤습니다. 쿵! 만복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쓸리면서 상처가 나고 얼굴과 입에도 작은 상처가 생겨 피가 흘렀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구두도 흙투성이가 되었죠. 이게 뭔지 알아요? 군기예요, 군기. 우릴 뭘로 보는 거예요? 병사가 소리를 지르는 동안 만복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몇 명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도 그저 핸드폰을 꺼내들 뿐 아무도 말리거나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나 되는 양 영상을 찍기만 했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촬영한 영상이 문제였습니다. 그 시민은 집에 돌아가서 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거든요. 부대 앞에서 노인 폭행하는 병사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입니다. 만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속으로 되뇌입니다. 이놈들이 군복을 더럽히고 있구나. 내 손자가 여기를 다닌다는데. 피가 흐르는 이마를 손으로 닦으며 만복은 그 병사들을 똑똑히 기억해둡니다. 하나는 키가 크고 눈이 작은 병사, 다른 하나는 볼살이 통통한 병사. 둘 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멀리서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리어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흩어진 폐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구두의 먼지를 털어내며 만복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한편 그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분노한 시민들이 공유를 누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그 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타임라인에 나타났습니다. 부대 안에서도 누군가가 이 영상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도윤이의 동료 장교도 있었죠. 그는 영상 속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혹시 강대위님 할아버지 아닌가? 도윤이가 항상 지갑에서 꺼내보던 할아버지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는 급히 도윤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도윤아, 급한 일이야. 지금 당장 이 영상 좀 봐. 영상을 본 도윤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넘어져 피를 흘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일이야? 어제 오후라고 나와 있어. 도윤아, 이거 정말 내 할아버지 맞지? 도윤이는 대답 대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급히 부대 밖으로 향했죠. 만복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 그런데 만복은 아직 모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만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상처에 붙인 파스가 따끔거리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런 꼴로 도윤이 앞에 나타날 수는 없지. 하지만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 본 결과 만복은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였죠. 군인의 명예가 그리고 손자가 몸담고 있는 그 신성한 공간이 더럽혀지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부대 안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도윤이가 동료로부터 영상을 받아본 후 즉시 사단장실로 향했거든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가는 도윤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사단장이 의아해하자 도윤이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영상을 본 사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대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이건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게 언제 일이지? 어제 오후입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이 피해자가 제 할아버지십니다. 그 말에 사단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 할아버지라고? 예, 맞습니다. 35년간 군 복무를 하신 예비역 준이님이시고 저의 친할아버지십니다. 사단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 여기에 자신의 부하 장교의 할아버지가 연루되어 있다니. 일단 진정하고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조사하자. 사단장님, 지금 당장 해당 병사들을 불러서 도윤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어. 도윤이는 주먹을 꽉 쥔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만복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대신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오래된 정장 상의에 깨끗이 다림질한 셔츠, 그리고 어제 더럽혀진 구두 대신 예비로 간직해둔 검은 구두를 신었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까지 매고 나니 예전 현역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당당한 자세는 남아 있었거든요. 부대로 향하는 길, 만복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자 도윤이가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경계 근무 중인 헌병이 만복을 발견했습니다. 민간인이 정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헌병의 정중한 질문에 만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제 일을 털어놓자니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냥 내 손자가 여기 있다네. 아, 면회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럼 면회 신청을. 아니야. 면회는 아니고. 만복이 말끝을 흐리자 헌병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부대 간부이신가요? 퇴역하신 분이시면. 아니다. 나는 그저 나라 지키다 허리 휘어진 놈이야. 만복의 대답에 헌병이 살짝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노인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허풍으로 생각하죠. 그러시군요. 그런데 특별한 용무가 없으시면. 헌병이 정중하게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내자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럴 줄 알았다며 발걸음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르르르. 갑자기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 상공을 가르며 지나가는 헬기의 소음이 주변을 압도했죠. 만복은 고개를 들어 헬기를 바라봤습니다. 군용 헬기의 위험 있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헬기 소리가 멎자마자 이번에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부대 정문 앞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부대 안에서는 이미 비상체제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사단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병사들을 소집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할아버지가 부대 앞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기익. 급브레이크와 함께 SUV가 정문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흙먼지가 일어나며 주변이 잠시 뿌옇게 되었죠. 헌병도 만복도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차를 주목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급하게 부대에 도착한 걸까요? 차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군인의 체격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복장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복 차림에 어깨에는 대위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대위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 서 있는 만복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경직된 얼굴로 만복을 바라보던 대위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그 순간 주변이 일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헌병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만복도 처음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위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도윤아?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했는데 그 대위가 바로 자신의 손자 도윤이었던 겁니다. 도윤은 할아버지 앞에 서더니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에 붙은 파스와 상처를 본 순간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할아버지, 왜 이런 모습으로? 도윤아, 내가 정말 여기 있었구나. 할아버지와 손자의 뜻밖의 만남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헌병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냥 허풍쟁이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대위님의 할아버지였다니. 할아버지, 저와 함께 부대 안으로 들어가시죠. 하지만 도윤아, 나는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헌병이 경례를 올리며 길을 열어주었죠. 부대 안으로 들어서면서 도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도윤은 할아버지를 부대 내 의자에 앉혀드리고는 곧바로 근처에 있던 병사를 불렀습니다. 상병 이준호. 예, 대위님. 박민수, 최영호 두 병사를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시켜라. 그리고 어제 오후 담벼락 근처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고. 예. 그런데 대위님 무슨 일이?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해. 도윤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병사는 얼른 뛰어가며 지시사항을 실행하기 시작했죠. 만복은 손자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 무릎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도윤아, 너 혹시 이 일로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일이 묻혀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임원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사단장님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도윤이 사단장실로 향하는 동안 부대 안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어제 민간인을 때린 그 병사들이 대위님의 할아버지를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사단장실에서 도윤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할아버지를 직접 뵈었습니다. 상처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도윤아,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를 개인적 감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사단장님. 이건 군 기강의 문제입니다. 군복을 입고 무고한 시민을, 그것도 군 경력자를 폭행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단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부대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알겠다. 정식 조사에 들어가자. 하지만 도윤아, 너는 이 사건에서 빠져라. 사단장님? 당사자 가족이 조사에 개입하면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다른 장교가 담당하게 하겠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으로 돌아온 도윤은 이미 소집된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수와 최영호가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거든요. 전 부대원 주목.
도윤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부대 담벼락 근처에서 민간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병사들은 앞으로 나와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수와 최영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안 나올 건가? 그럼 CCTV 영상과 증언을 바탕으로 직접 지명하겠다. 결국 두 병사가 떨린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병 박민수, 이병 최영호. 예, 대위님. 도윤이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제 폭행한 그분이 누군지 아냐? 죄송합니다, 대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너희는 지금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분은 김만복 할아버지시다. 35년간 이 나라를 지키신 예비역 준이님이시고. 잠시 멈춘 도윤이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할아버지시다. 그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지켜보던 간부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위님의 할아버지시라고요?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단순히 민간인을 폭행한 게 아니야. 너희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 나라를 지켜온 선배를 모욕한 거다. 도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는 군복의 명예를 더럽혔다. 군복을 입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군인이냐? 이때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일단 진정하시고. 중대장님. 도윤이 중대장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부대에서 예방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인성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중대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하 장교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하지만 도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간부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상부에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강대위권 말입니다. 연병장에서의 일이 있은 후 도윤은 사단장실로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사단장의 표정이 전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뭔가 복잡하고 곤란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아, 앉아라. 예, 사단장님. 방금 상부에서 연락이 왔다.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도윤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부적으로 징계하고 언론에는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다. 이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잘못된 처리 방식입니다. 도윤아, 나도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군이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단장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지만 도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제 할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분이었다면 그래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셨을 겁니까? 사단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질문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군인의 자식으로서, 사단장님의 부하로서, 아니면 그냥 한 인간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윤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큰 그림을 봐야 한다. 큰 그림요? 사단장님, 큰 그림이라는 게 진실을 덮는 것입니까?
그 순간 사단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대위, 지금 상관에게 하는 말이 그게 뭐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의 명령이라면 공식적인 조사에서는 빠지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도윤아,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너에게도 불이익이 올 수 있어. 하지만 도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사단장실을 나온 도윤은 곧바로 자신의 개인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대 내부 민원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이 게시판은 부대원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키보드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도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특전사 복무 중 대위 강도윤입니다. 저는 이 부대에서 복무 중인 강도윤 대위입니다.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어제 우리 부대 담벼락 앞에서 일어난 민간인 폭행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해자는 바로 제 할아버지입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35년간 이 나라를 지키신 예비역 준이님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부대 병사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군인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군대가 군복을 입은 깡패들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나라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만약 이런 진실이 조직의 논리에 의해 숨겨진다면 우리 군은 이미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폭행한 병사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글을 다 쓴 도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처 입은 모습을 떠올리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도윤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누군가에 의해 캡처되어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본 어떤 병사가 SNS에 공유한 것 같았습니다. 대위가 직접 실명으로 올린 글이다. 와, 이거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네. 군대도 변해야 한다는 거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공유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뉴스 매체들도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부대 내 폭행 사건, 피해자 손자인 현역 장교가 직접 폭로. 군대가 깡패 집단 되어서는 안 돼. 현역 대위의 용기 있는 고발. 기사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이가 이런 짓을 했다고? 사단장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즉시 강대위를 불러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의 글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폭증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군인이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군인 아닌가? 할아버지를 지키는 손자의 마음이 느껴진다. 여론이 도윤을 지지하는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 도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위님이 옳은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할아버지가 될 텐데. 사단장은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만복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거든요. 도윤아, 내가 곤란해지는 건 아니냐? 하지만 도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도윤의 글이 전국적으로 퍼진 지 이틀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일렬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중 한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국방부 민원실 담당관입니다. 사단장님과 면담 요청드립니다. 헌병이 급히 부대 안으로 연락을 취했고 사단장실은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담당관이 내려온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사단장님, 국방부 민원실에서 오셨습니다. 뭐라고? 벌써? 사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직 내부 조사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건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의실에서 국방부 담당관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국방장관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라고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장님, 철저한 조사라는 게 내부적으로 무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담당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사단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윤 대위를 만나고 싶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어요. 한편 도윤은 자신의 숙소에서 계속 쏟아지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시민단체,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대위님,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도윤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이 개인적인 복수극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거든요. 국방부 담당관과의 면담에서 도윤은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군의 기강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내부적으로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묻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위님, 혹시 이 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되지 않습니까? 물론 걱정됩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 겁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국방장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의 등장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이런 식으로 부대를 급작스럽게 방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거든요. 강대위, 자네가 글을 올린 장본인이군. 예, 장관님. 용기 있는 일이었어. 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것도 사실이지.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은 아니야. 다만 이제는 정식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겠어. 장관이 사단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단장,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예, 장관님. 그리고 김만복 어르신을 모셔오십시오.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사과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잠시 후 만복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이마의 파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방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군이 어르신께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만복이 당황해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장관님이 직접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르신은 35년간 나라를 지키신 분인데 그런 분을 우리 군인들이 해쳤으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만복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대위, 예, 장관님. 자네 할아버지를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알겠습니다. 장관이 다시 사단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 해당 병사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엄중 처벌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박민수와 최영호는 폭행 혐의로 군사법정에 회부되었고 이를 방조하고 은폐하려 했던 일부 간부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대 전체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 교육이 강화되었고 민간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제 손으로 제 할아버지 손에 다시 군복을 입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만복은 눈시울을 붉히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를 키운 이유가 이제야 보이는구나. 사건이 일단락된 지 한 달 후 만복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부대에서 장병 교육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도윤이 건의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부대 장병들에게 진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늙은이가 무슨 할아버지야말로 가장 적합한 분이에요. 35년의 군 경험과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보여주신 진정한 용기 말입니다. 만복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신 같은 폐지 줍는 노인이 장병들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해 당일 만복은 평생 간직해온 예비역 정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위엄이 있었죠. 거울 앞에 선 만복의 모습은 과거 현역 시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 앞에 선 만복은 잠시 떨렸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군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복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당당함이 배어 있었죠. 저는 폐지를 줍는 김만복이라는 노인입니다. 장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폐지를 줍는다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강사는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조국을 위해 35년간 땀 흘린 선배로 서고 싶습니다. 만복의 말에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이 부대 담벼락 앞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슬펐던 건 맞은 것이 아니라 군복이 더럽혀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장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만복이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군복은 약한 이를 보호하는 갑옷이 되어야 한다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장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그 긴 인생에서 군 복무는 짧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만복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군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연병장 한쪽에서 도윤이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장병들이 만복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할아버지 같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젊은 군인들의 순수한 마음이 만복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만복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동네를 걸었습니다. 리어카 대신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손에는 도윤이가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든 만복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께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편지로 전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군인이기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계급장과 권력이 아니라 올바른 신념과 용기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용기는 제게 평생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할아버지를 닮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군인 말입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손자 도윤올림. 편지를 다 읽은 만복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평화롭게 떠가고 있었죠.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만복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가 진짜 군인이 되는 걸 보기 위해서였구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만복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폐지를 줍는 노인이지만 손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준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때 멀리서 도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박을 나온 모양이었죠. 할아버지를 발견한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아 왔구나.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나 앉은 공원 벤치. 그곳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폭풍 같았던 한 달이 지나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해가 지는 공원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복의 구둣발에는 더 이상 자존심만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